속보 한국 133대 KF-16 전투기 업그레이드로 세계 충격 중국 한국을 이길 수 없다.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. 우리 공군 KF-16 이외에 미국까지 가서 폭탄 투하 테스트를 하고 있지. 지난달 미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SNS 채널에 한국 공군 KG-96이 사막 상공을 비행하면서 GB639SDD 스몰 다이어미터 보스마트 폭탄을 투하하는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. 공군 KTF-16 캘리포니아서 S정리정밀도 폭탄 투하 시험 실시 영상에서 피리의 96은 미 공군 제412 비행시험대대 마크를 달고 있었지만 우리 공군이 KF-16 성능 개량을 위해 미봉토로 보낸 2대 중 한 대인 것으로 파악됐다. 이번 시험은 지난 2월 실시됐지만 영상은 지난달 공개됐다. GB639SDD는 중거리 GPS 유도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. GPS 유도폭탄인 제2기의 합동 직격탄에 비해 작고 가벼워 보다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길다는 게 강점이다. 두께 90c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고 DMZ 인근 산 뒤쪽에 있는 북한 장사정 폭행도 진지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. 길이 180cm 직경 19cm로 정확도는 3m다.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. 지난 2013년부터 공군에 도입된 SDB는 지금까지 F-15K에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었다. F-15K는 최대 20발이 SD를 장착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번 시험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KF-16도 성능 개량을 통해 수리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KTF-16133대 에이스 레이더 등 장착해 4.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 KTF-16대가 직접 미본토까지 간 것은 성능 개량이 대대적으로 1호점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다양한 현지 시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 현재 KTF-16은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성능 개량을 통해 노스롭 그루먼 4이 신형 ASA 레이더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SADR로 교체된다. 또 신형 임무 컴퓨터 첨단 전자전 장비 및 PR식별 장비 AIFF 등 각종 항공전자 장비도 업그레이드된다. 4세대 전투기에서 에이스-K 레이더 등을 장착한 4.5세대 전투기 F-1.29로 탈바꿈하는 것이다. KF-16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미 로키드 마틴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. 당초 미 로키드 마틴사와 B시스템즈가 경쟁을 통해 B시스템즈가 성능 개량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. 하지만 비용이 폭증해 다시 로키드 마틴사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. 성능 개량 대상 KTF-16은 총 133대다. KTF-16 전투기는 한국형 전투기 세이프급히 사업을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일찍 도입 및 국내 면허 생산을 통해 모두 140대가 도입됐지만 이 중 7대가 사고로 추락했다. KTF-16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통해 2050년대까지 운용 KTF-16 성능 개량은 지난 2019년 본격 착수돼 국내 공군 모종비창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번 LCD 수리비와 시험처럼 각종 테스트를 미본토에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전달받아 개량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. 지금까지 10대 미만의 KTF-16 성능 개량이 완료돼 원래의 기지로 재배치됐다. 현재 여러 기지에서 차출된 KF-C는 60여 대의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당초 오는 2025년쯤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쯤으로 3-4년쯤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. 성능 개량 외에 기골 보강 등 일부 수명 연장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총 사업 비용도 1조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. 군 소식통은 성능 개량 사업 완료 뒤 수명 연장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업 중 전력 공백 우려 등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총 사업 비용도 절감하고 KF-16을 2050년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. 이태희 F-16 전투기는 공군의 핵심 전략 공군은 피스브릿지 사업으로 1986년부터 총 40대의 F-21 6CD 블랙 32 전투기를 도입하였으며
이후 FX 사업 직전에 K의 부피 1차 사업으로 140대2 F-21 6시 디블라모의 뒤를 전력화하여 총 180대2 F-1.62도 입국으로 기록된다.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, 터키, 이집트,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6번째 도입 규모이다. 도입 기간은 F-26C 뒤 블락 31 전투기 40대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도입되었으며 제2의 부피 1차 사업으로 F-21 6딥을 낳고 2위 120대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도입하였다. 개 부피 2차 사업으로 도입된 F-16이 디블라고의 뒤추가 도입은 20대는 2003년 말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전력화되었다. 2021년 현재 134대의 KTF-16과 34대의 F-16 BDO를 운용 중이다. 현재 KTF-16은 총 1개 대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아래 F-16 1개 대대 포함 F-1월 6일 BD는 총 9개 대대가 운용되고 있다. KT의 부피 사업에 뒤를 이은 두 차례의 FX 사업으로 60대의 EF다. 시위로 K가 전력화되어 운영 중이며 3차 FX 사업 대상 항공기로 40대의 EF다. C-3호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.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F-16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. 그러나 당분간 160여 대의 F-16이 F-21OK와 함께 한국 공군의 가장 강력한 항공 세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. F-3호의 이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1년 이후이다. KTFX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2016년이 되어야 초도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. 또한 KTFX의 우선 교체 대상은 F-5F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도 160여 대의 F-16은 여전히 한국 공군의 핵심 항공 세력으로 남게 된다. 재생 버튼 성능 개선은 이 때문에 134대의 KTF-16이 근일의 항공 작전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능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다. 134대의 KTF-16은 매년 10여 대씩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 등을 교체하는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. 재생 버튼기 F-16 전투기의 주요 임무는 20전투비행단의 경우 소해 공역 방어를 담당한다. 서해 방면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 또한 20전투비행단의 역할이다. 연평해전 직후 20전투비행단에 KF-16 AGN-84공대함 하품과 AGM-불고지를 탑재하고 출격하여 북한 해군을 압박하였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F-1.5K와 함께 KF-16이 출격한 바 있다. 당시 출격한 KTF-16은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공격 임무로 이원화되어 있었다. 20전투 비행된 공대공 임무를 위해 출격하는 대대에서 스크램블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대에서는 JDN 등 공대지 무장과 자위 목적의 공대공 미사일 2기를 탑재하고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. 이들이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래 F-16 정찰기가 출격하여 탄UIR 포드를 이용하여 타격할 표적을 획득하게 된다. 사격 후에는 역시 RF-96이 BB 소음 데미지 세스먼트를 위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폭격 효과 분석한 후 재공격 여부를 결정한다. 충주기지의 19준비는 주로 한반도 중부 공역과 동해 공역 방어 임무 등을 담당한다. 19전투비행단과 20전투비행단 모두 F-25K가 도입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위하이 어인터 직시한 뒤 위하이 배틀필드 어인터 직시할를 담당하였다. 지금도 KF-16은 여전히 AI 등 공격적인 임무도 담당한다. 19전투비행단에서 동일 공역 방어를 위해 공대공 임무 때는 주로 미디엄 핸드 전투기의 역할을 담당한다. 이는 F-15개의 전투기가 주력이 되는 공대공 작전을 KTF-16이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. F-21Ok와 KTF-16은 서로 기동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장단점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. KTF-16과 F-2 로켓이 모두 5000피트 정도 고도에서 최적의 선회 성능을 갖는다. KTF-16은 이 고도에서 F-2.5개에 못지않은 높은 지속 선회율과 F-2 5개에 보다 더욱 높은 반응성과 횡전율로 레이트 덕분에 중고도 이하의 근접전에서 우세를 보인다.
F-21OK는 고고도에서 공대공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중고도와 그 이하에서 기동성이 우수한 KF-16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담당하는 식으로 공대공 전투 임무 조합한다. 또한 현재 운용하는 3개 대대의 F-21OK 중에서 2개 대대만을 통해 방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이용한 연속적인 공대공 작전 운용은 쉽지 않다. 따라서 F-21OK가 1개 대대 시공대공 작전을 이어받으며 작전할 때 KTF-16이 중간에 잠시라도 2개에서 3개 대대가 공대공 임무를 담당한다. 따라서 KF-16이 여전히 중요한 공대공 작전 세력이다.